빠지지가 빠졌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해도 이게 원래 이랬었고 2분의 1로 돼 있어요. 쌍따봉 완전 대만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기획자 윤쿤입니다. 저번에 첫 편을 올렸어요. 첫 편을 올렸는데 제가 아무래도 유튜브로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상당히 오글거리고 부끄러운 영상이 만들어졌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요 메인 카메라, 요게 중간에 녹화가 끊겼는데 제가 녹화가 끊긴 것도 모르고 계속 끝까지 하고 뼈까지 받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보시면 카메라가 2대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편집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좀 재밌게 보셨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번 편에서 할 내용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맥북 프로를 일주일간 가지고 다녔던 사용기, 그렇게 빡세게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제가 일하는 중간중간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간간히 사용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요거를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맥세이프. 그래서 맥세이프와 충전기에 대한 얘기도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휘리릭! 첫 번째로는 이제 맥세이프 얘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맥세이프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옛날 거만 보여드리고 이번 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맥세이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제가 갖고 있었던 맥세이프보다는 가로가 좀 길어졌어요. 가로가 좀 길어져서 상당히 나이스하게 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독이 있어서 저는 독으로 충전을 하기 때문에 이 맥세이프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도 붙여보는 게 처음이에요. 한번 붙여볼까요? 착 하고 달라붙죠? 착 하고 달라붙고, 이 정도의 힘으로는 빠지지가 빠졌네? 이거 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 하고 달라붙고, 이 정도의 힘으로는 괜찮아요. 이게 위로 들면은 쉽게 빠지는데,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들면은 쉽게 빠져요. 근데 이거를 딱 한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면은 안 빠져요. 맥북이 그냥 끌려오고, 이걸 뽑으실 때는 위로 이렇게 드시면은 상당히 쉽게 뽑히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게 지나가다가 뭐 모르는 사람이 발이 걸려서 얘가 이렇게 휙 당겨지면 바로 이렇게 쉽게 빠지죠. 맥북은 전혀 움직임도 없이 조금의 미동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떨어져 나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블 피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이 피복이 이번에 블레이드 케이블이라고 해서 이제 블레이드로 피복이 바뀌었는데, 이게 머리를 따놓은 것처럼 한 피복이라고 해서 블레이드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패브릭 소재로 돼 있어서 내구성은 훌륭할 것 같아요. 내구성은 좋을 것 같은데, 이 피복이 안 좋은 게 겉의 내구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안에서 단선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블레이드 케이블이 겉의 내구성은 좋지만 안의 내구성도 좋은지는 좀 오랜 기간을 사용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맥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무게와 외관 그리고 크기 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우선 무게부터 말씀드리면 전 무게는 괜찮았어요. 기존에 다른 맥북을 쓰셨던 분들은 이 맥북이 좀 무겁다, 이번에 나온 게 좀 무겁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무겁다고 느끼진 않았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해도. 그리고 우선 외관 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14인치지만 13인치의 크기보다 약간 큰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13인치 크기에 14인치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크기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 크기와 무게에 있어서는 상당히 만족하는 제품이었어요. 디스플레이 크기 같은 경우도 제가 원래 15인치를 쓰다가 이제 14인치의 디스플레이를 보지만, 사실 1인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저는 잘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가 않더라고요. 디스플레이 크기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내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전 이렇게 한 손으로 열리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 머신 자체의 균형이 상당히 잘 잡혀 있어야 이렇게 한 손으로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한 손으로 열린다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만족감이 컸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업무의 특성상 제가 좀 전화를 많이 받아요. 한 손으로는 전화를 받으면서 갑자기 노트북을 열어서 봐야 할 때 한 손으로 노트북을 이렇게 열 수 있다는 거, 이게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모든 맥북들은 다 이래요. 이 친구만 특별해서 그런 거는 아닌데, 오랜만에 제가 맥북으로 넘어오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대만족이었어요, 저는. 그리고 제가 또 만족했던 부분이 바로 요 터치 아이디 부분입니다.
이 터치 아이디 같은 경우도 제가 기존에 쓰던 윈도우 노트북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젠북에 그게 있어요. 윈도우 헬로우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앞에 있는 카메라로 얼굴을 인식해서 풀어주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어두운 환경이거나 제가 이제 안경을 쓰는데 제가 안경을 벗고 있으면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미팅을 나갔을 때는 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런지 잘 열리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치 아이디를 누르면 바로 맥북이 실행되더라고요. 지금은 다시 이제 풀려가지고 이렇게 맥북이 잠겨있는 상황에서 터치 아이디만 이렇게 딱 누르면 바로 맥북이 작동을 합니다. 노치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노치가 단 한 번도 거슬린 적이 없어요. 키노트 기다리다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봤는데 노치가 들어갔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살지 말지를 좀 고민을 했었는데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노치는 그렇게 저한테 크게 거슬리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베젤이 얇아져서 그런지 되게 화면이 시원시원하고 이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녹화한 화면으로 보면 어차피 프레임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느끼시는 것보다는 머신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실제로 눈으로 보시면 상당한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이거를 보다가 제가 회사에서 쓰는 컴퓨터나 아니면 제가 원래 쓰던 젠북을 잠깐씩 쓰면 약간 세대 차이가 좀 느껴져요, 이제. 네. 왜냐면 그 제품들은 다 60Hz로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답답한 기분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밝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사실 일주일 동안 이 맥북을 써온 환경이 다 실내였어요. 집, 사무실 이렇게 두 군데서만 쓰다 보니까 최대 밝기가 500니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HDR 영상을 보지 않을 때 XDR 환경에서는 이제 최대 밝기가 500니트인데 이 500니트를 이렇게 풀로 해놓고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사무실에서 쓸 때는 한 반 정도? 네, 반 정도로 해놓고 쓰고요. 집에서는 클림쉘 모드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맥북을 닫아놓고 집에 있는 이제 모니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크게 500니트의 밝기를 채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키보드 얘기를 좀 할 텐데, 네, 사실 키보드는 제가 사무실에서 사용할 때만 잠깐씩 썼고, 이 키보드 같은 경우는 뭐 이걸로 타이핑을 그렇게 많이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아서 저는 사실 그렇게 큰 불만은 없어요. 근데 맥북이 다른 키보드들에 비해서 이렇게 타원감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건 사실이죠. 키감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제가 쓰던 젠북이랑 비교해도 젠북이 키감은 약간 더 좋은 것 같아요. 키캡은 이 친구가 더 커서 오타율은 더 적은데 이 눌리는 느낌이 약간 좀 덜, 깊이가 덜하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깊이가 덜하다고 하는 느낌이 맞는 것 같고, 근데 뭐 원래부터 맥북은 좀 트랙패드입니다. 트랙패드 같은 부분은 우선 대만족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광활한 이 트랙패드의 넓이뿐만 아니라 이 트랙패드 누르는 느낌 역시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찾아보니까 얘가 저는 물리적으로 눌린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래요. 안에 진동 모듈이 들어있어서 이게 눌리는 느낌만 준다고 하는데, 사실 그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이게 진동 모듈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진짜 실제로 물리적으로 눌린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요즘에 머신을 만드는 기술력이 상당히 좋아졌구나, 아니면 애플만 이렇게 좋아진 건가. 다음에는 이제 머신의 성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머신의 성능 같은 부분은 쌍따봉. 네, 완전 대만족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저번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4K로 촬영을 했어요. 근데 뭐 제가 코덱 같은 경우에는 이제 H264 코덱을 썼기 때문에 압축률이 그렇게 막 엄청 대단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영상이 길이가 좀 있다 보니까 편집할 때 당연히 버벅거리겠지. 이게 레이어 좀 쌓고 자막 넣고 삭보정하고 전혀 버벅거림이 없었습니다. 제가 잠깐 이제 저번에 영상 편집했던 걸로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면 네, 그렇죠. 되게 자연스럽게 되게 부드럽게 지나가요. 바로바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게 원래 이랬었고 2분의 1로 돼 있었네.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이거 풀로 바꿔볼게요. 이거 풀로 바꿔도 원래는 이런 식으로 4K 영상을 프리뷰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노트북에서. 제가 저번 영상이 12분이 좀 넘는 4K 영상이었는데 제가 이걸 뽑을 때 7분 30초인가? 그거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머신 성능에 있어서도 완전히 대만족이었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배터리 부분은 제가 되게 명료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엄청 만족했습니다.
제가 배터리 보넷에서 왜 만족을 하냐면 제가 100% 상태에서 보통 집에서 나오거든요. 회사까지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잠자기 모드로 이렇게 맥북을 닫아서 잠자기 모드로 해서 오면 그래도 한 1% 정도는 달아 있어야 되잖아요. 2시간인데 회사 와도 100%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을 뽑을 때는 이 친구를 이제 독에서 빼가지고 배터리로 사용을 하면서 영상을 뽑았는데 제가 영상 뽑으면서 오타 발견하고 영상 중간에 카메라 하나 끈 상태에서 뽑고 막 이래가지고 영상을 다시 뽑아서 한 3번 정도를 뽑았는데 90한 2, 3% 정도에서 시작해서 3번을 뽑고 나서 얘가 82%인가? 1%인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2분짜리 영상을 3번 뽑았는데 배터리가 10% 정도밖에 닳지 않았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한 배터리, 어마어마한 전성비를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네, 총평입니다. 네, 제가 쓰는 업무 환경 내에서는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노트북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개인의 업무 환경에 따라서 가장 본인에게 적합한 걸 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돈까지 생각하셔서 가성비 있는 제품을 사셨으면 좋겠고요. 네, 맥북을 전 추천드리고는 싶지만 저는 우선 영상 하시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회사에다가도 충분히 사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직원들의 빠른 퇴근을 위해서 맥북을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테크 유튜버가 아니라서 전문적인 이야기들은 없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생활 밀착형 제품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다시 만나요. 안녕.